2025-2026 시즌 IBK 기업은행 알토스 내부 갈등의 전조. 다가오는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IBK 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 내부에 심상치 않은 구조적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빅토리아 킹켈라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 선수, 노련한 리베로 임명옥, 그리고 젊은 윙 스파이커 육서영까지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고액 연봉 선수들의 활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팀의 셀러리캡 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영과 황민경 두 레프트 자원의 비효율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러리캡 비효율성 논란의 중심. 문제의 핵심은 팀 셀러리캡 운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입니다. IBK는 지난 시즌 종료 직후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육서영과 연원의 재계약을 성공시키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패기 넘치는 윙 스파이커의 잔류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이소영과 황민경의 연봉 수준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영은 리그 최상위권인 6억 5천만 원, 황민경은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오직 레프트 포지션 2명에게만 무려 11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는 공헌도가 투자된 연봉에 걸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4-2025 시즌 동안 황민경은 33경기에 출전하여 공격 성공률 29, 74%, 점유율 13.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액 연봉 선수임을 감안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서의 기여도 또한 부상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소영 역시 6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꾸준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중 잦은 교체와 체력적인 문제, 토스 호흡의 불균형 등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값은 여전하지만 실질적인 활용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고액 연봉 선수단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고뇌와 전술적 불만. 김호철 감독 또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 매체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팀에는 분명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라면 그에 걸맞게 매 경기 팀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이름값만으로는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다. 셀러리캡은 한정되어 있고 젊고 역동적인 자원들과의 조화를 통해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시점이다. 그는 또한 세터와 미들 블로커, 리베로의 조합은 안정적이지만 외곽 공격 자원, 특히 레프트 포지션의 운용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존 주전 시스템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빠르고 강력한 배구, 속공 중심의 전술을 선호하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소영과 황민경 모두 최근 기동성 저하와 리시브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어 이는 김호철 감독의 전술 철학과 점차 괴리되는 양상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들 고액 연봉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레프트 포지션에만 고액 연봉 선수를 중복 배치하는 것은 셀러리캡 낭비다. 이소영과 황민경을 동시에 기용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한 실험이다. 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트레이드설과 미래 구상, 특히 육서영이 빠르게 성장하며 뛰어난 기동력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오히려 전술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킹켈라 역시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황민경과 이소영 중 누군가는 로테이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황민경과 이소영의 트레이드설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팀 셀러리캡 구조와 레프트 포지션의 과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 선수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스포츠 행정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IBK는 겉으로는 우승권 전력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황민경, 이소영 선수가 지닌 상징성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지만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오고 갑니다. 문제는 연봉인데요. 현재의 경기력으로 5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드가 추진된다면 IBK 측에서 일정 금액의 연봉을 보전해주거나
지명권 또는 복수 자원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BK가 황민경과 이소영의 연봉 절반 이상을 떠안는 조건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소영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팀 내 상징성과 마케팅적 영향력이 크지만 6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경기 중 교체와 부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재계약 또는 보상 과정에서 셀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IBK의 중대한 기록, 효율성 중심의 결단. 이처럼 IBK 기업은행은 이제 셀러리 캡 구조 개편, 전력 효율화, 포지션 밸런스 재조정이라는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액 연봉 선수들의 명성은 높지만 실제 경기력은 하향세를 보이는 반면 젊고 저비용 고효율 자원들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터 자원 확보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황민경 트레이드를 통해 셀러리 캡을 확보하고 세터를 영입하는 시나리오는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BK는 그동안 여러 차례 리필딩과 전력 개편을 시도했지만 포지션 중복과 고비용 선수 중심의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번번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거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 단 하나, 세터라는 핵심 퍼즐만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우승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판단, 이름값보다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IBK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팀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며 황민경과 이소영의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팀의 철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징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와 미래가 있는 시스템을 원하며 IBK가 진정으로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희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IBK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맛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